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신월 7동 등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평구 가련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에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양천구 신월 7동을 찾았습니다. 시꺼멓게 핀 곰팡이가 입구부터 쿰쿰한 냄새를 풍깁니다. 벽에서 시작한 누수가 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빗물이 가득 스며들었습니다. 비 소식이 잦은 요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 5월달에 완전 땡이에요. 이제 못 갔어요. 물퍼내는 바람에.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여기. 지난해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지만 최종 탈락한 양천구 신월 7동 1구역. 최근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발표로 다시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재개발 규제 조건인 연면적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주거정비 지수제로 인해서 주민 동의율이 초기에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발표안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신월 7동에 적합한 시행 방식을 주민들과 의논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신월 7동과 같은 공공재개발 탈락 지역뿐 아니라 과거 뉴타운 추진 지역에서도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황. 서울시는 매년 25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발굴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하면 사업 진척 속도는 나지 않고 어떤 구역 지정이 또 과다하게 지정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월 7동 1구역 주민들은 동의율을 높이는 등 재개발 사업 재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해갖고 빨리 좀 지정이라도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재개발 사업 신규 구역에 건축행위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행위가 제한되면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고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착공 신고 등이 제한됩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재개발 구역 대상 후보지에 대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지만 일부 후보지에서는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양 피해가 생기고 사업 추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곳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14곳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 주택을 살 경우 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 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건물 1층 가게 창문을 통해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7시 37분쯤 은평구 가련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건물 2층에 있던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층 음식점의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프라이팬에 담긴 식용유에서 발생한 유증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30일 서울에서는 13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명대로 떨어진 건 일주일 만인데요. 이런 가운데 자녀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만 65세에서 74세 일반인 접종이 시작된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약 120만 명이 백신을 맞으면서 국내 인구의 10%를 넘는 사람이 1차 접종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백신 접종 상황 등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홍경희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백신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물량을 모두 확보하여 6월 12일까지 어르신의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74세 이하의 어르신은 유탁의료 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5월 27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은 6월 7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은 유탁의료기관 사전 예약자 인원에 맞게 배정이 되어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부터 자녀 백신 당일 예약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녀 백신은 사전 예약자가 방문하지 못하게 된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당일 예약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앱 등으로 자녀 백신을 검색하셔서 가까운 유탁의료기관을 선택한 후 예약을 누르면 당일 예약 신청이 완료가 되고 접종이 가능합니다. 저희 구도 어제 66건의 자녀 백신 당일 예약으로 접종이 되었습니다. 네, 1차, 2차 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백신 접종 센터도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은평구 접종센터는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다목적 체육관 두 곳으로 센터별 66명, 이를 1,300여 명 정도 은평구 75세 이상 어르신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위해서 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원 확인, 예진표 작성, 의사예진, 접종, 이상반응 관찰 등의 절차를 거쳐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데요. 1인당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대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서 예약 시간 일정에 맞춰 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령별을 좀 고려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접종을 미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도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중증 및 사망으로까지 이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코로나19 면역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구 7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동의율은 80% 이상으로 많은 어르신께서 현재 안전하게 접종을 받고 계십니다. 네,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의료진과 응급구조사를 상시 배치하여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하여 15분에서 30분간 대기 후에 기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동주민센터 직원과 방문간호사, 노인 돌봄 인력 등이 접종 후 3일 동안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5월 25일 기준으로 총 489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병의원 이상 반응 신고 182건과 개인의 직접 신고 30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 짚어봤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홍경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천구가 목동 중심축의 3개의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는 오목공원과 목마공원, 신트리공원의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구는 각 공원의 위치적 특성과 이용 형태 등을 통해 오목공원은 지명 설계 공모, 목마 신트리공원은 일반 설계 공모를 시행합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양천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파리공원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6월부터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을 개방하는 등 보육교사와 학부모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건데요. 열린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전체 학부모가 모두 포함된 대화방을 만들어 가정의 문제와 해결을 위해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79곳을 대상으로 한 은평역 열린 어린이집 준비 단계를 거쳐 6월부터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대형 공사장에서 난폭 운전 등으로 민생을 발생시킨 트럭의 운행을 제한하는 이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은평구는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를 줄이고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현장 차량 대기 시에 공회전 금지, 덤프트럭 덮개 설치 의무화, 과도한 경적 금지, 지정된 동선 운행 등입니다. 또 덤프트럭의 사업장 명칭 등을 표기하는 소속 공사 현장 실명제를 도입해 난폭 운전 등으로 2번 적발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작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용역이 끝난 대로 저는 100%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 부분은 이제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 4차 철도망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하겠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났는데 지금 주민분들도 굉장히 화가 났고 김부선처럼 그냥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로 달려가야 네, 김남우 아나운서. 네. 저는 나중에 예쁜 할머니로 살아가고 싶어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네. 멋있는 할아버지로 맞아요. 늙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마음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저희 마음에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또래보다 젊게 또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노년층이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지난 3년 동안 이 병원을 찾아온 70세 이상의 실버 세대가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 또 남성의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네, 이제 성형은 더 이상 2030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또 여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또 우리를 이렇게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이렇게 꼰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른바 우리 꼰대 되지 않기 위해서 젊고 유연한 사고로 살아가는 건 그 역시 또 예쁜 할머니, 멋있는 할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